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덜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7월 28일 일요일 그리고 29일 월요일 한상제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 개막 행사가 있었 내용이 전해질 줄 알았는데 인도네시아 뉴스는 그것을 좀 배제하고 뒤로 물리고 좀 다른 국내 뉴스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간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 행사는 하나의 빅 이벤트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배에 타서 각국 선수들이 센강을 가면서 그런 입장식을 하는 것부터가 참 범상하지 않고요. 레이디 가가는 미국 가수인데 그분까지 프랑스 파리로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벤트는 이벤트입니다.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철저히 그 비밀에 붙이고 또 그런 진행을 하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상당히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구 저편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일요일판 신문에 파리 올림픽 기사를 하나도 실지 않고요. 수라바야 붕떠모 운동장에서 가진 AFF 19 준결승전에서 말레이시아를 1대0으로 이겼다는 그런 결승전 뉴스만 싣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작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코치가 지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양궁에서 금메달 하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 같은 강팀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양궁 외에 기대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인지 언론도 좀 시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일요일 신문은 프라보 대통령 당선자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그 옆에 앉은 아이를란가 경제조정 장관은 대통령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자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온 조코위 대통령이 그 두 사람이 앉아 있는 데로 다가가면서 뭔가 심각하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은 국회 국정예산에 대한 연설 요령을 설명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아이를란가 산업부 장관은 좀 조코위 대통령한테 무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방장관인 프라보는 뭔가 좀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게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진만 보면은 조코위 대통령의 그 레임덕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해서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밑에 또 하나의 사진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브란 부통령 당선자가 농업 및 공간계획부를 방문하는데 한 차관이 영접하면서 연신 자세를 낮추고 뭔가 아부성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농업 및 공간계획부라고는 말하지만은 이거는 토지청이 부로, 그러니까 토지부로 변경된 부처입니다. 하여간 이미 기부라는 3개월 전에요. 선진 내각 장관들을 만나고 각 부처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라보와 기부라는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을 적응해 가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오늘 10월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보와 기브라는 대통령과 부통령직을 맡기 위해서 적응 기간을 갖는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적응 기간은 취임 이전에 처음으로 맡게 되는 한 조정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기브란 부통령 당선자는 3개월 전 서울시장직을 사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부처를 돌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반방 유도현의 아들이 장관인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역시 장관은 나오지 않고요. 차관이 기브란을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정통부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장관이 직접 나와서 마중하고 브리핑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을 막으려고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그 외교 정책으로 중국산 자동차의 그 미국 진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동차는 가격이 우선 싸고요. 미국 자동차는 가격도 비싸고 또 서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 개발에 쓰라고 미국 정부도 보조금을 주기는 하지만은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보조금을 줘서 자동차를 팔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가 저가로 물량 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산을 이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제목을 전기 자동차 뒤에 숨은 지정학, 지오폴리틱이라고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톱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오늘 톱 뉴스는요, 선관위의 헌재 결정 이행 판결에 따라서 2024년 인도네시아 총선 투표 집계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다 알려진 얘기지만은 끝내 빼띠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개 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개 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했는데 이번에는 8개 정당만이 그 의원을 배출해서 8개 정당으로 국회가 구성되게 됐습니다. 브라보 차기 정부의 효율성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는 기사입니다. 어쨌든 2024년 선거는 여당인 그린드라당보다 투쟁민주당이 승리한 정당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보 기브란 차기 정부는 효과적인 그 행정부를 실현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계속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처럼 더불어민주당에 질질 끌려 다녀야 하는 그런 비효율성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과연 투쟁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답게 국회를 이끌어 갈지는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이기려고 한데 뭉쳤던 그 다른 정당들도 각기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브라보 기브란 정부에 낼 것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린드라당이 소수 의석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2024년 총선 결과를 정당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단연 투쟁민주당이 18.7%의 지지를 받아서 최대 정당이 됐고 골가르당이 그 뒤로 15.3%, 그린드라당이 13.2%밖에 못 얻었고요. 베카베당이 10.6%, 나스뎀이 9.6%, 베카에스가 8.4%, 민주당이 7.4%, 그리고 판이 7.2%의 지지율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았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너무 미미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국제 뉴스인데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런 그 해킹 결과가
너무 전 세계의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대표 사진도 보면은 ATM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돈을 빼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의 일상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소수의 전산화된 기업들이 인간의 삶을 일시에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술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나의 전산 시스템에 의존하다 보면은 해당 시스템이 붕괴했을 경우에 글로벌 생명 기초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보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충북 영동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만 티켓 발행부터 좌석의 그 배분 또 전철 카드 구입 등 모든 것이 전산화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신분당선은 기관사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자카르타 공항이나 싱가포르 공항, 인천 공항 모두 전산 시스템으로 티켓팅, 보딩 패스 모든 것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하나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마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리가 새로운 스타일의 그 수아라 축제를 선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리에 가면은 그저 그 녹음된 전통 음악을 들려주거나 무슨 페스티벌 혹은 그런 어떤 음악 행사, 댄스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페스티벌은 페스티벌대로 놀고 있고요. 그리고 빼짝 댄스, 그러니까 그걸 깨짝 댄스라 그러죠. 그런 댄스 같은 전통 댄스는 그저 전통춤만 추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졌던 수아라 페스티벌에서는 깨짝 댄스나 바롱 댄스 등 발리 고유의 전통춤도 함께 다 같이 공연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아라 페스티벌 공연에 수천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공연에는 현지 및 유럽의 그 유명 음악가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관광객들이 그 깨짝과 뚜붕이라는 전통춤 그리고 바롱 댄스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대단했다고 합니다. 발리가 오랜 전통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직 벼와 팜나무 그러니까 CPO를 가지고 바이오실리카를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고요. 파푸아 머라우케의 식량단지 개발에 드론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커피 신품종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내일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